안녕하세요. 저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외아들을 찾아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어렵게 낳은 내 아들을 남편 때문에 영영 못 볼 줄만 알았는데 얼마 전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영영 못 보고 생을 마감했다면 저는 평생의 한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이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은 기적적으로 상봉을 하게 되어 예쁜 며느리까지 얻게 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좀 더 늦게 결혼을 하게 된 경우였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일에 바쁘게 사느라 늦어졌고 저는 딱히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가 주변에서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여기면서 선을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선을 보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답게 강단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책임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은 추진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어 자신이 맡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감이 별로 없었기에 저는 그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또한 강단 있고 추진력 있는 모습도 상당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은 꽤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사업하는 사람치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는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도 집안일도 함께 잘해주고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딱 아쉬웠던 점은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둘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산부인과를 다니며 임신을 계획해서 준비했고 그 결과 3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한 명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더 낳아보려고 해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우리한테 허락된 아이인가 보다 싶어서 그 이상은 욕심내지 않고 이 아이만 잘 키우자 싶어 그때부터는 임신 계획을 멈추고 첫째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한 아이로 자라길 바랬어요. 한없이 맑고 사랑받아 늘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컸으면 했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저랑은 좀 달랐어요. 저희 남편도 물론 같은 생각이긴 했지만 저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반면 저희 남편은 저희 아들이 본인 기준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랬어요. 그건 바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고 남편은 우리 아들이 법조인이 되길 바래서 항상 아이에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곤 했었죠. 아들, 넌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 너는 이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루어서 나라의 보탬이 되는 꼭 훌륭한 법조인이 되도록 해. 판사도 좋고 검사도 좋고 변호사도 좋다. 아무거나 다 돼도 좋으니까 법조인만 되어라. 알았지? 남편은 아이가 말도 떼기 전부터 늘 이 말을 하곤 했었어요. 사실 제 남편은 막상 하고 있는 일은 사업이긴 했지만 원래 어릴 적부터 꿈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공부머리가 되지 않아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그렇게 강조를 해왔던 거였죠. 제 아들은 어릴 땐 아무것도 모르고 항상 아빠가 하는 말에 알겠다고 했었어요. 아들, 우리 아들 꿈은 뭐라고?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럼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옳지, 맞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공부만 해.
네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이 아빠가 다 만들어 줄 거니까. 남편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강조를 해왔고 실제로도 아이가 법조인이 되길 바라면서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저희 생활비보다도 아들 한 명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사교육을 시켰죠. 근데 정말 이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아이한테 가혹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 이유로 아이는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남편의 입김에 지쳐갔고 생기를 잃어가는 게 보였죠. 심지어는 애가 저한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판사랑 검사랑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서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 맨날 나 학원만 다닌다고 나랑 안 놀아준단 말이에요. 판사랑 검사는 법으로 죄를 지은 나쁜 사람들을 벌받게 하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아빠는 우리 용수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니까 우리 용수가 아빠를 조금 더 용서해드리자. 우리 용수 학원 다니는 거 많이 힘들지? 힘들어요.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친구들이 맨날 나만 빼고 놀아요. 그래서 나 친구도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가 친구까지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말했어요. 여보, 용수 학원 다니는 것 좀 제발 줄여주자. 지금 용수 나이에 용수만큼 학원 다니는 애도 없을 뿐더러 용수 나이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 오죽하면 애가 학교에서 친구도 없대. 학원 다니느라 친구를 못 사귀고 있다고. 아, 그깟 친구가 뭐가 대수라고. 친구는 사회 나가서 나한테 이득 볼 수 있는 인맥만 좀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은 공부할 때지 놀 때가 아니야. 당신까지 정말 왜 이래? 그딴 소리 할 거면 다 집어치워. 여보, 애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봤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우리 용수가 너무너무 불쌍해. 정말 너무 안쓰럽다고.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왜 애한테 전가를 시키냔 말이야. 그게 다 애를 위한 일이니까 그렇지. 얘는 지금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복 받은 거야. 어디 나처럼 교육시켜주는 부모가 어딨어? 잔말 말고 다시 한번 그딴 얘기 꺼내기만 해봐. 남편은 완강한 태도로 아이 사교육에 대한 생각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아이에 대해 집착을 하면서 공부를 더 막 시키던 거 있죠.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부터 자려고 그래? 학교 숙제랑 학원 숙제는 다 한 거야? 당장 일어나서 숙제 더 하고 자. 숙제할 게 없으면 문제집이라도 하나 더 풀고서 자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부터 침대에 눕고 그래? 당신 얘 숙제 검사는 다 한 거야? 다 했어요. 오늘 피곤하다고 집에 오자마자 숙제부터 하고 지금 겨우 누웠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밤 11시가 넘었어. 애가 밤 11시가 다 될 때까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숙제까지 하고 이제 겨우 누웠는데 뭘 또 여기에서 더 하란 소리야. 제발 그만 좀 해. 아, 무슨 법조인 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적어도 밤 2, 3시까진 해야 하는 거야. 어린 게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여보, 용수 아직 초등학생이야. 중학교도 못 갔다고. 내가 진짜 당신 그만하라고 했지? 애 좀 살게 냅둬. 얘가 집에만 오면 웃질 않아. 당신 보면 겁먹고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됐어. 나중엔 다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당신은 두고 봐. 저는 여전히 고집 피우면서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속상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저희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떠올라 안쓰럽기도 했어요. 복합적인 마음이 남편에게 들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살게 만들까 고민스러웠죠. 그때 마침 든 생각이 우리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나라도 해주자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좀 더 흥미있는 걸 시켜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기에 또 들어갔죠. 여보, 영수 저렇게 학원 계속 보낼 거면 하나쯤은 예체능을 좀 시키는 게 어때요?
우선 태권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피아노나 미술을 하나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남자애들도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다 다녀. 그리고 애가 조금이라도 좀 쉬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으면 이거 하나는 좀 들어줘요. 게다가 나중에 얘 크면 그때는 판검사든 뭐든 공부만 잘해서 다 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험도 좀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겸 해서 미술학원 보냈으면 하는데 어때요? 제가 은근슬쩍 돌려가면서 남편 입맛에 맞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그때는 또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의 작전이 먹혔고 그날부터 제 아들은 미술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아들은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된 걸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동안 제가 틈틈이 숙제를 하면서도 아들한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숨도 좀 돌릴 겸 해서 숙제는 나중으로 밀어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미술학원을 좀 보내야겠다 싶었던 거였는데 다행히도 아들이 너무 좋아하던 거 있죠. 그때부터는 학원 다니기 싫다는 말도 많이 줄어들고 조금씩 아이도 다시 생기를 되찾아 가는 듯 했죠. 하지만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남편의 억압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때부터는 용수가 또다시 생기를 잃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들한테 늘 강조하고 물어왔던 걸 꾸준히 물어왔고 용수는 어릴 때부터 그 대답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는데 한 번은 사춘기가 오더니 그 대답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자, 용수야, 너 꿈이 뭐라고 했지? 너 이제 중학생이니까 네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할 때잖아. 너 꿈이 뭐냐? 그날은 남편이 밖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가볍게 술 한 잔 걸치고 와 알딸딸한 상태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묻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에 남편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확 차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꿈 없는데요. 뭐야? 네가 꿈이 없어? 네가 지금 꿈이 없다고 대답했냐? 어? 네, 저 꿈 없어요. 저한테 꿈이 어디 있어요? 네가 꿈이 왜 없어? 지금까지 잘만 대답했잖아. 너 꿈이 뭔데? 넌 내가 뭐라 그랬어? 무조건 법조인, 무조건 판검사 아니면 변호사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너 공부도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법조인이 왜 내 꿈이에요? 그건 아빠 꿈이잖아요. 내 꿈은 없어요. 그냥 그건 다 아빠가 시켜서 그런 거고 그렇게 말 안 하면 혼내니까 대답한 것뿐이었어요. 나 되고 싶은 거 없어요. 공부도 지겹고 학원도 너무너무 싫어요. 저 학원 다니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요. 아빠 때문에 난 지금까지 학교에서 제대로 된 친구도 없이 맨날 외톨이로만 지내고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난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지긋지긋하고 끔찍하다고요. 뭐야? 너 이 자식 이리 와. 당장 이리 안 와? 네가 말로 해선 안 되겠구나. 오늘 어디 너 정신교육 한번 다시 제대로 받아보자. 남편은 급기야 화가 난 나머지 아들한테 손찌검까지 했어요. 그대로 등짝을 손바닥으로 날려버리더니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는 종아리와 발바닥을 때리면서 매를 들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온 몸으로 막으면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 팔을 붙잡고 말려도 안 되자 저는 남편의 매가 떨어지는 자리에 아이를 밀치고 제가 들어갔고 결국 그 매는 저의 등을 확 때리고 말았어요. 제발 그만 좀 해. 어쩜 그렇게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도 이렇게 한 번 맞아도 쓰린데 애는 어떻겠어? 얘가 몸이 아플 것 같아? 아니야. 당신한테 이렇게 맞고 나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할 거라고. 왜 그걸 몰라 당신은? 제발 그만 좀 해. 얘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둬요 제발. 웃기지 마. 얘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 나라도 이렇게 안 해주면 꿈 없이 생각 없이 살 게 뻔한데. 다 필요 없고 당신이나 제발 이제 그만해. 내가 훈계하겠다는데 왜 나서서 맞고 난리야?
에이 진짜 너 용수 이 자식 한 번만 더 아빠 앞에서 꿈이 없다느니 공부도 학원도 다 싫다느니 그딴 소리 더 짓거려봐. 가만 안 둬. 남편은 화가 났는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그날 용수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요. 너무 지긋지긋해요.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는 공부 싫어요. 공부 정말 하기 싫다고요. 나도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싶고 그냥 학교 끝나고 편하게 집에서 잠도 자고 싶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나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아이 입에서 다 포기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정말 저는 제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죽이나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 몰래 제가 학원도 끊어버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일부러 밖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대신 아들이 태권도나 미술학원 다니는 건 좋아했기에 그것까진 다니고 단과학원으로 다니던 것들도 종합학원이랑 영어까지만 다니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단과로 더 다니던 학원을 2개 정도 다 끊어버리고는 아이가 아이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리고 아이와는 철저하게 약속을 했어요. 첫째, 그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잠깐 놀다가도 엄마가 호출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올 것. 둘째, 나쁜 짓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셋째, 만약에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을 한 것이 걸렸을 시 다시 예전처럼 학원 다니고 그때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하나도 없을 것. 넷째,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과 학교 공부는 소홀히 하지 말 것.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 것. 아들과 저는 이 4가지를 꼭꼭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이가 좀 숨이 쉬어지는지 점점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저희는 폭풍 같은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은 출장을 갔고 용수는 그날도 원래라면 단과학원에 가야 할 시간이지만 제가 남편 몰래 안 다니게 해놨었기에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왔지 뭐예요? 그리고는 집에서 쉬고 있는 용수를 보더니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너 왜 학원 안 가고 여기 있어? 지금 수학학원 갈 시간 아니야? 어? 너 언제부터 이 시간에 집에 있었어? 너 혹시 계속 이러고 있었냐? 학원도 안 가고? 네? 그게... 아이는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 얼른 말을 했어요. 오늘 학원 쉬는 날이야. 그래서 안 간 거야. 뭐야? 학원 쉬는 날? 학원이 쉬는 날이 어디 있어? 학교는 쉬어도 학원 쉰다는 말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안 되겠어. 이것들이 지금 나 속이고 무슨 꿍꿍인 거야? 내가 학원에 직접 확인한다. 남편은 급기야 학원에 전화를 해보려고 했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버릴 상황이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제가 선수를 쳐버렸어요. 여보, 실은 그 학원 끊었어. 내가 끊었어. 용수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학원 그만 다니라고 했어. 애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할까 싶어서 내가 당신 몰래 학원 끊었다고. 뭐야? 너 미쳤어? 진짜 미친 거야? 학원을 왜 끊어? 이것들이 날 속이고 감히. 용수 너 당장 이리 와. 넌 내가 좋게 얘기할래 할 수가 없다. 너같이 생각 빈 놈들은 정신교육을 아주 바짝 시켜야 해. 당장 이리 와. 남편은 또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려고 하길래 저는 무조건 말려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남편에게 또 휘둘려 고통받으면서 학원을 다녀야 했기에 제가 사생 결단을 하고 나섰죠. 여기에서 또 용수 때리기만 해?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둬. 아빠랍시고 애 손에 잡고 쥐어 흔드는 게 무슨 부모 자격이 있어? 당신 여기에서 용수 한 번만 더 때리면 나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이혼이라고.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한테 손 한 번만 더 대봐.
그땐 공부고 뭐고 내가 알아서 용수 못하게 막을 거야. 뭐야? 이야, 이제 보니까 이 여편 내가 먼저 생각이 딴 데가 있었네. 야, 네가 이러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야? 그래, 그따위로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어디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더 막 나가봐. 네가 막 나가면 나는 더 막장으로 나갈 거니까. 내 아들 이제부터 내가 지킬 거야. 절대로 네 맘대로 쥐고 흔들게 안 해. 이 여자가 진짜 정신 안 차려? 도대체 당신까지 왜 이래? 내 애가 내 자식 새끼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다. 너무 불쌍해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일 것 같아? 어디 확인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해보라고. 저는 앞뒤 생각 안 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이혼까지 언급하며 남편에게 세게 나갔고 남편은 그래도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에 이혼이란 말이 나오자 조금은 주춤하는 듯 했어요. 게다가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이날은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대신 다시 성적 제대로 끌어올려. 이후에도 한 번만 더 성적 그따위로 나오면 그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락이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이 하나 벌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용수에게 진짜 꿈이 생겼거든요. 용수는 미술학원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학원들은 안 그러면서도 꼭 미술학원에만 간다고 하면 신이 나서 다녀왔어요. 게다가 본인이 그린 그림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는 하루 종일 자랑을 하며 자신의 방에 늘어놓기 일쑤였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단과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쉴 때도 집에서 내내 그림만 그리다 잠드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또 잘했어요. 미술학원에서도 선생님께서 절 불러 진지하게 전공을 시키면 어떻겠냐고 물었을 정도니까요. 용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보통은 고등학생이 되면 미술학원은 안 다니는데 용수는 그때까지도 꾸준히 미술학원을 다닐 만큼 좋아했기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난 미술이 하고 싶어요. 법조인은 싫어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제야 제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아빠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아닌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화가예요. 저 화가가 돼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용수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남편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때를 기다리다가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남편에게 말을 하자고 했어요. 용수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죠.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실은 저 법조인이 아닌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해요. 사실 공부는 제 체질이 아니에요. 아빠가 시켜서 했지만 공부하면서 행복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저 그림 그리고 싶어요. 대학교 미술 전공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여보. 당신 꿈도 소중하고 법조인이 되는 것도 용수한테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용수 아직 어리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나이인데 이참에 미술 전공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법조인이나 다른 직업이야 다른 때도 또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먼저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시켜주자고요. 저와 용수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화를 낼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희의 생각보다도 남편의 반응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화가 나서는 날뛰기 시작했죠. 이것들이 쌍으로 미쳐선 절대 안 돼. 미술은 무슨 놈의 미술? 이 자식이 그나마 좀 살맛나라고 미술학원 보내놨더니 뭐야? 화가가 꿈이야? 너 당장 미술학원 때려쳐. 앞으로 미술의 밑자만 꺼내기만 해봐. 다리 몽댕이 부러질 줄 알아.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버렸고 잘 다니던 미술학원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용수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공부에도 손을 대지 못했고 정말 멍하니 지내는 듯했죠. 그래도 어떻게 법학과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용수가 법학과에 합격했을 때 좋아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아이고, 역시 우리 용수. 난 네가 해낼 줄 알았다. 역시 내 아들. 넌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자랑스러운 내 아들. 넌 꼭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거다. 내 대신 내 꿈을 이루어주는 자식만큼 자랑스러운 애가 어디 있을까. 기분 좋다. 역시 내 아들. 용수는 법학과는 갔지만 대학교에서 마음을 다잡지 못했는지 성적이 그리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가야 할 로스쿨에 떨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첫 해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또다시 두 번째에도 로스쿨에서 떨어져 버리자 그때는 분노를 표출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이것밖에 못해? 어? 도대체 왜 또 그래? 남들 다 들어가는 로스쿨에 왜 자꾸 떨어지냐 말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을 했고 그 뒤에 돌아오는 용수의 말에 저와 남편은 둘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로스쿨 안 갑니다. 법 공부 싫어요. 법조인도 다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 화가할 거예요. 제 꿈은 이것밖에 없어요. 변호사고 판검사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지긋지긋해요. 그림만 그릴 거예요, 저. 저와 남편은 예상치도 못했던 폭탄 선언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내 곧 저는 아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남편은 거기에서부터는 완전히 더 화가 타올라 버렸죠.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아들 방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짓을 벌이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아들의 방을 샅샅이 뒤지는 일이었죠. 남편이 아들의 방을 막 뒤지니 장롱 안에서 그동안 몰랐던 미술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거기엔 용수가 그린 그림들도 몇 장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짓을 벌였어요. 남편은 그 미술 도구들을 보자마자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 조에다 쓸어서 담아버렸고 용수가 그린 그림들은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남편을 뜯어 말리고 있는데 그 순간 용수는 표정이 싹 차갑게 바뀌더니 남편이 하는 일에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다우시네요. 역시 아빠다워요. 왜요? 저까지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지 그러세요. 네? 법조인이고 뭐고 그딴 거 못 들어드리는 저도 아빠한테 그저 쓰레기 아닌가요? 뭐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래, 너 같은 쓰레기를 내가 내 자식이라고 그동안 키워댔구나. 이 못난 놈, 이런 못난 놈. 너 같은 건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다. 당장 썩 꺼져버려. 꺼져버리라고. 용수의 말에 더 흥분을 한 남편은 급기야 용수의 뺨을 때려버리고는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저는 옆에서 말리면서 펑펑 울어댔고 용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짐을 싸는 일이었어요. 용수는 그대로 기다렸다는 듯 짐을 싸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죠. 용수야, 용수야, 어디 가는 거야 대체? 제발 다시 돌아와. 저의 간절한 외침과 붙잡는 손을 보고도 용수는 다 뿌리치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꺼이꺼이 울면서 용수를 찾았고 남편도 당황을 한 듯 했지만 용수에게 화가 난 것이 더 컸는지 그 뒤로는 아들에 대해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오직 애가 탄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용수를 찾아 헤맸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용수가 가볼 만한 곳, 친하게 지내던 친구 모두에게 다 연락을 돌려봤지만 용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수만 찾아 헤맨 것만 해도 3년이었어요. 3년을 내내
용수는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종적을 감춰버렸고 남편은 나중에는 걱정하는 듯 하다가 더 나중에는 오기가 생겼는지 부모 버린 자식은 다 필요 없다면서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만 애태우면서 보낸 시간 속에서 저는 매일을 용수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용수였습니다. 엄마, 벌써 제가 집 나온 지도 3년이 되었네요. 계속 절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 집으로 돌아갈 마음 없어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저까지 불효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엄마를 찾아갈 테니 그때까진 저 그만 찾으세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행복해요. 그러니 부디 건강하시고 엄마도 편하게 잘 지내세요.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질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라도 소식을 전해온 용수에게 고마웠고 언젠가는 우리 용수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용수를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먹고 그저 용수가 행복하길 바라며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뇌출혈이었습니다. 남편은 워낙에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혈압이 문제가 되면서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져 버렸죠. 그대로 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남편은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남편의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잘 되던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남편의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고 남편은 건강도 잃고 사업장도 잃으며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까지 약해져 버렸는지 그제서야 용수를 찾더라고요. 여보, 우리 용수 잘 지내고 있을까? 부모 없이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보고 싶어 내 아들이. 내가 여기에서 더 잘못되기 전에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면 소원이었겠어. 이제 와서?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있을 때. 이제 와서 찾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야? 이제 우리 용수 집 나간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어. 이제 와서 깨달으면 뭐해, 이제 와서. 그러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허무한 것을. 건강 잃으니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 되어버리는데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당신이랑 내 아들까지 힘들게 하면서 살았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돼. 이 남자야. 그러게 진작 내가 말릴 때 알았어야지. 용수가 집 나가기 전에 깨달았어야지. 그저 빌어. 이제는 비는 수밖에 없어. 우리 눈 감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용수 얼굴 보게 해달라고. 그저 비시오. 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손발 가누는 것이 힘든 남편을 대신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는 나이도 있고 회사를 다닌 경력도 한참 지나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어렵게 일을 구한 게 바로 대형 마트 일이었고 거기에서 저는 돈벌이를 시작하며 가정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예쁜 직원 하나와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중에 들어온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젊은 사람이 마트 직원으로 들어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얼마나 싹싹하고 마음 씀씀이가 예쁜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였죠. 그 아이는 저에게 이모님, 이모님 하며 잘 따랐어요.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항상 저한테 와서 먼저 들어주고 잠깐 쉬는 시간에는 고생했다며 제 어깨도 주물러주는 아주 싹싹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 없는 저한테 와서는 꼭 먼저 말을 걸면서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더군요. 그중에는 자신의 남편 자랑도 있었습니다. 이모님, 어제 주말에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싶다면서 잡채랑 제육볶음이랑 김치찌개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저 남편 하나는 진짜 잘 만난 것 같아요. 어머, 그랬어? 진짜 남편 좋은 사람이네. 네, 저희 남편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 만난 것도 봉사활동하면서 만났거든요. 제가 실은 고아라서 성인 되고 나서는 고아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서 그래서 그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어서 다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미술을 잘해서 애들한테 그림도 알려주고 또 그려주기도 하면서 봉사활동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린 고아원 벽화만 해도 몇 개는 돼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아세요? 여기요, 보여드릴게요. 그래, 어디 보자. 아이고, 진짜 잘 그렸네. 그림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게 남편이 진짜 좋은 사람 같아 보이네. 어쩜 이렇게 그림을 따뜻하게 잘 그렸을까? 내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 그렇죠? 저희 남편 진짜 재능 많아요.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마트 동료 직원의 남편 자랑을 들으면서도 저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저희 둘은 마트 안에서도 다른 직원들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와 조카처럼 지냈습니다. 고아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더 마음이 쓰여서 제가 잘 챙겨줬어요. 반찬도 만들어다 가져다 주고 김장할 때도 김치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죠. 그럼 이 마트 직원은 항상 반찬통에 다른 음식들을 채워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이모님, 이번 반찬도 진짜 최고였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특히나 저희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자기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같다면서 이모님 반찬만 가져다 주면 밥을 두세 공기씩 먹는 거 있죠? 특히 이번 김치는 자기 엄마 김치랑 똑같다면서 그 자리에서 한 포기를 다 먹더라니까요. 어머나 세상에, 그랬어? 그럼 다 먹고 또 말해. 얼마든지 내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질투나서 혼났어요. 제가 김치 담근 건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이모님이 만들어주신 건 그 자리에서 막 허겁지겁 먹으니까 괜히 질투나서 제가 막 투정까지 부렸다니까요. 근데 또 제 입에도 어찌나 그게 맛있던지 우리 이모님 손맛은 진짜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인정. 아유,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네. 자주 만들어다 줄게. 떨어지면 말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말하고. 네, 이모님. 저 진짜로 말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우리는 서로 가깝게 지냈고 제가 준 반찬으로 젊은 부부가 식사를 맛있게 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고 감격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동료 마트 직원인 선이가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이모님, 저 축하해 주세요. 저 이사 가요. 이번에 좋은 아파트 당첨돼서 드디어 저희 자가로 집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까지 월세 살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집은 진짜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계속 이모님께 반찬 얻어먹으면서 신세졌으니까 저희 집에 집들이 하러 오세요. 이번엔 저희가 맛있는 걸로 대접할게요. 어머나, 정말? 그래. 좋은 일 있다는데 내가 가서 축하해줘야지. 알았어. 내 집들이 갈게. 그렇게 저는 선희의 집들이 초대에 응했고 얼마 안 되어 이사 후에 그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고 말았어요. 집들이 당일날 휴지를 하나 사들고 들어가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마중 나온 선희와 함께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들뜨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 집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반찬 해주시는 이모님 오신다고 하니까 본인이 막 좋다면서 이것저것 반찬 준비해 놓던 거 있죠?
이 사람이 이모님께 진짜 고마웠었나 봐요. 얼른 들어가세요. 이모님 뵌다고 엄청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늘 선희에게 들어온 그 남편의 모습이 기대가 되었기에 들뜬 마음으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손에 든 휴지를 툭 놓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선희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을 나르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뒤통수를 보며 의아해하다가 이내 보인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름 아닌 10년 동안이나 그리워 헤매던 제 아들 용수였거든요. 용수야. 너 용수니? 용수야? 엄마. 아니, 이게 어떻게 엄마예요? 진짜 엄마예요? 저희 둘은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는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선희도 당황을 해서 한참을 놀라서 쳐다보더니 이내 어떤 상황인지 모든 걸 다 파악하고는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맨날 말로만 듣던 선희 남편이 너였던 거야?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이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냐고. 엄마, 죄송해요. 일찍 찾아뵙고 싶었는데 내가 더 떳떳해지면 그때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아직은 내가 정말 원하던 삶을 사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못 찾아갔어요. 이 녀석아, 그런 게 어딨어. 엄마는 그냥 너 자체로 소중한 거 몰라? 엄마가 누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고 했잖아. 엄마는 왜 이렇게 엄마를 슬프게 만들어? 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됐어. 네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으니 다 됐어.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저는 아들을 보게 된 이 상황이 갑작스러웠지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한참을 서로 울다가 진정한 뒤 이야기를 나눠보니 용수는 이미 화가가 되어 있더군요. 자신이 원하던 꿈을 이루었더라고요. 다만 아직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일을 하면서 미술이랑 디자인이랑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선희와는 서로 가진 아픔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아픔을 보듬으며 만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고 둘 다 부모 없는 결혼식을 치러했기에 아주 조촐하게 의식만 치르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10년 전 집을 떠난 용수가 그래도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용수에게도 그동안 우리 부부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해주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남편이 얼마나 용수를 그리워하는지도 다 말해주었죠. 그래서 그날 바로 남편을 찾아가 부자 상봉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용수 부부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용수는 몸이 불편해지고 많이 허약해진 자신의 아빠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늘 그리워했고 후회하며 기다렸던 아들을 보자마자 불편한 손으로 눈물도 닦아대지 못하며 주르륵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쩌다가요? 그렇게 강하셨던 분이 왜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모질게 해서 널 너무 힘들게 해서 벌 받은 거야. 내가 지금 벌 받아서 이렇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부디 날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절 그렇게 아프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었는지 아세요? 지난 10년 내내 아빠를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했어요. 보고 싶으면서도 더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셨어요? 내가 부족했어. 내가 부모 될 자질이 부족했다. 그냥 너 자체로 사랑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미련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제 와서 깨달아서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너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내 사랑이 너무나 삐뚤어져서 널 힘들게 했다. 그 죄값을 이렇게 받았다 내가. 아빠, 아프지 마세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성공해서 그래서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집 나가버려서 아빠 가슴에 대못 박아버려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떠날게요. 다시는 아빠 안 떠나요 저. 고맙다. 고마워 아들아. 나를 용서해 주는 거냐? 네, 용서할게요. 정말로 평생을 아빠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저도 10년을 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 밑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았던 게 많았는데 우리 아빠도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사셨을 텐데 그게 알아졌어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아빠. 아빠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다 아들아. 넌 그냥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희생은 당연한 거였어.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나 보고 싶었다, 용수야. 그 둘은 저와 아들이 상봉을 했던 것보다 더 격하게 울면서 상봉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눈물 나면서도 행복한 장면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이 돌아서 와야 했던 건지, 왜 이제서야 다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건지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더 늦지 않아 고맙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밤 용수에게 며느리를 정식으로 소개받으며 인사를 나눴고 특별한 상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그때부터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하루하루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용수 부부는 툭하면 저희 집으로 놀러와 시간을 보내다 갔고 저희 베스트 프렌드 직원이었던 선희는 이제는 어여쁜 제 며느리가 되어 더더욱 저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트도 여전히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 서로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고 용수는 돈벌이를 꾸준히 하면서 그림도 열심히 그리면서 자신의 꿈을 열심히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들의 꿈을 응원한다면서 한 번씩 그 그림도 구경하고 그래요. 얼마 전엔 아들이 저와 남편의 초상화도 그려줘서 집에 큰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놓기까지 했네요. 남편은 매일 그 그림을 감상하는 게 일이 되었을 만큼 그렇게 뿌듯해하고 있어요. 진작에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좋았을 것 싶네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행복해졌기에 저는 이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행복이 더 오래오래 가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 정말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저 내 가족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면서 또 이해받으면서 사니 그게 진짜 행복이더군요.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부부와 우리 용수의 꿈 그리고 우리 며느리 선희의 행복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